열린 아침 김만우입니다. 2부 시작합니다.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유일의 현역 중진위원 정치 토크. 나라는 태평하고 국민은 편안한 국태민안을 위한 정치 토크. 태민 토크 시작합니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과 얘기 나눠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네, 목요일날 아침이 좀 빨리 돌아오네요. 안민석 의원입니다. 예, 너무 빨리 오는 것 같다는 얘기입니까? 더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까? 일주일이 이렇게 빠른 줄 몰랐습니다. 예. 어쨌든 공정하고 유쾌한 토크를 한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을 1분 내로 제한하는 건 잘 알고 계시죠? 50초가 되면 초침소리가 들릴 텐데요. 네. 발언을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장 큰 사안이 지금 사드 배치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경북 성주로 결정이 됐는데 그야말로 속전속결로 지역이 결정되고 발표가 됐는데 지난 2년간 정부는 전략적 모성을 유지했다. 결과적으로 국민을 속인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충분히 나올 법하고 또 다른 쪽에서는 군사 애교 사안의 성격상 불가피한 것이었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김성태 의원. 예. 사드 배치 결정 과정 불가피했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국론 분열과 지역적인 반발 이런 정폭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가까운 예로 얼마 전에도 이 동남권 신공항 문제로 김해 신공항이 확정됐지 않습니까? 이게 10년을 끌었어요. 이 10년을 끌어오면서 얼마나 많은 갈등과 또 반발을 불러왔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국가적인 과제나 이 난제에 시간을 끌다가 대려 온갖 계단과 연비어가 퍼지고 또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그런 부장이 발생돼요. 지금은 무엇보다 북한은 하루가 멀다 하고 미사일을 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우리에게 닥친 당장의 위협이고 또 국가의 전망이 걸린 문제죠. 그러니까 시간을 끌 여유가 없을 뿐더러 국가 안보에 대한 우리의 단호한 입장을 보여줄 필요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네, 사안의 성격상 불가피했다는 얘기인데 안민석 의원도 그렇게 보십니까?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비해야 된다는 것은 찬성하죠. 예. 그런데 사드 배치 결정은 세 가지 면에서 대단히 잘못됐는데요. 첫째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 운명이 국민의 생존에 걸린 문제라고 그러면 당연히 국민들에게 설득과 동의 절차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 이해를 못 시켜서 지금 후폭풍이 있지 않겠습니까?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군사적인 실효성 면에서도 전문가들조차도 이게 방어 요격인지 요격 확률이 얼마인지 좀 설왕설래하지 않습니까? 네. 북한이 지금 스커드하고 그 미사일이 약 1000대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북한이 미사일을 쏜다는 것은 전면전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현재 사드는 48격을 요격하고 재장전하는데 30분 걸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북한이 쏘면은 48발 쐈다가 30분 기다렸다 다시 쏘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이게 제대로 한 번도 전역을 방어할 수 없다는 게 상식적일 것 같고요. 세 번째로 특히 시기적으로 대단히 부족했다고 봅니다. 국민들이 지금 개돼지 발언으로 충격이 빠져 있는데 이게 국민들을 이제 무시했다고 국민들이 지금 화가 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또다시 사드 결정으로 사드를 밀실에서 결정을 해서 국민들이 무시당한 그런 지금 느낌인데요. 그리고 특히 대구 경북이 신공항 이게 백지화되면서 굉장히 상실에 빠져 있는데 또다시 대구 경북 성주에 사드를 배치함으로 추가 발언을 이렇게 추가해 주시고요. 굉장히 지금 좌절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꼭 이 시점에 이걸 결정을 했어야 됐을까? 알겠습니다. 예. 유감스럽습니다. 조금 길게 하셨죠? 존경하는 안민석 의원님, 지금 사회께서 이렇게 50초 이렇게 발언 시간을 안 내주고 또 50초가 넘어가면 이렇게 그 시계 소리로서 이렇게 발언을 마무리해달라는 알림이 나오는데. 양해해 주시죠. 1분 40초씩이나 워낙 국민들이 이해도 안 가고 화가 나 있으니까 저도 국민들의 그런 마음을 좀 대변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오버했습니다. 네. 많이 오버했어요. 네. 김성태는 추가 그걸 하신 걸로 간주할게요. 예. 그 사드가 또 수도권을 방어하지 못해서 주한 미군 방어용인데 우리의 국가적인 이해관계라든가 국민들의 문제 심지어는 외교에도 지장을 받아서 되겠느냐 이런 문제 나오고 있고
또 더구나 가장 핵심적인 지적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오히려 이것 때문에 중국과의 갈등 속에서 북한에 대한 압박을 우리의 박근혜 정부의 정책의 중심에 삼아왔었는데 중국과의 균열이 생기면서 오히려 이것이 따른 오히려 북핵을 제어하는데 오히려 부작용이 큰 거 아니냐 이런 우려와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성태 의원. 그런 우려와 비판 때문에 북한이 계속적인 핵과 미사일로 이렇게 언제든지 우리 대한민국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그런 군사 무력화를 깨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런 지금까지 조치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드가 주한미군 방어용이냐 대한민국 방어용이냐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볼 문제가 아닙니다. 네. 주한미군도 대한민국 방위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니까요. 기술적으로도 북한과 근접한 수도권은 이런 40에서 150km의 상층고도에서 요격하는 사드보다는 패트리엇 미사일이 효과적인 분석도 있습니다. 또 이번에 경제 보복 조치가 중국에서 이렇게 할 것이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많은 지금 기업인들이나 상공인들이 우려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부분을 정치권과 언론에서 부추기는 측면도 한편은 저희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부추기고 있다. 경제 보복에 대한 대비는 우리가 하되 이걸 너무 가민하게 반응하지 않아야 된다고요. 중국은 아무런 아직까지 조치를 안 했는데 우리가 대려 중국이 이런 경제적 보복 조치를 할 것이다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겁을 내서도 안 되는 문제예요. 알겠습니다. 이제 김성태 의원님도 한 몇 초 오버했습니다. 예. 안민석 의원님. 네. 김성태 의원께서는 오히려 지금 북핵 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압박에 균열이 생기는 거 아니냐, 또 중국의 무역 보복에 대한 우려, 오히려 언론과 정치권이 부추기고 있다는 주장이시네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 전 문재인 전 대표께서 주장하신 거에 전 동의하는데요. 그 졸속적인 이 사드 결정이 북핵 문제, 즉 이제 북한이 핵 포기를 위해서 중국과 러시아 협조가 그동안 절실했지 않습니까? 이 협조를 어렵게 만들었고 오히려 한반도 위기가 더 커졌다는 이제 문 대표의 주장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네. 문 대표께서는 득보다 실이 많다고 하셨고요. 특히 청와대 인식이 너무 아니란 것 같아요. 청와대는 중국의 경제 보복 없을 거라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중국 현지 기업인들 몇몇 분들하고 어제 통화해 보니까 이미 지금 시작되고 있다고 우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 사드 문제로 한반도 군사적 긴장감이 지금 높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군비 경쟁이 이제 본격적으로 가수가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중국과 러시아의 절대적 협조가 필요한 대북 제재, 이 공조가 이제 흔들리고 물 건너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들고요. 네. 근데 이제 이러한 우려를 정부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 같다는 이제 그런 생각입니다. 네. 안민석 의원. 네. 더불어민주당 얘기 좀 해볼게요. 방금 얘기를 하셨는데 김종인 비대위대표는 문재인 전 대표 의견, 개인 의견이다, 별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아직 당에선 여러 가지 책임 있는 제1야당으로서 어떻게 정의하느냐, 당론에 대한 아직도 확실한 당론이 없는데 확실한 당론 없어도 되는 겁니까? 부끄럽죠. 제1야당이 국민의 생존권과 구군이 걸린 이 문제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애매한 소위 말하는 전략적 모호성, 이것을 이제 일부 분들이 이 단어를 가지고 와서 찬성도 반대도 아닌 제1야당의 그런 모습은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이고요. 지금 이제 확인된 것은 김종인 현 대표와 문재인 전 대표 간의 의견이 엇갈리고요. 네. 당내에서도 찬반 의견이 엇갈립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1야당으로서 긴급 의총을 열어서 이 문제에 대한 당론을 정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현재 전략적 모호성은 제1야당으로서 대단히 비겁한 그런 모습으로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중도층에까지 실망을 안겨드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국민들이 지금 좀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게 옳은 건지 그런 건지. 그러나 정부 여당은 미국과의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되는 측면이 있지만 이럴 때 야당이 국민들의 혼란을 정리를 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긴급 의총 소집을 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하겠습니다. 네. 김성태 의원. 예. 새누리당도 만만치 않아요, 지금. 새누리당도 예. 정지석 원내대표는 지역위원들에게 자중해달라 부탁하고 있는데 특히 의원들 반발하고 있고 지금 그런데 이거 새누리당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영토를 수호하고 이렇게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땅히 취해야 될 그런 자의적 조치라는 것이 우리 새누리당의 입장입니다. 예. 이 안보 문제는 타협하거나 이해덕치를 따질 문제가 아니죠. 지역과 이념, 정파로부터 이런 발생하는 갈등은 분명히 자제되어져야 합니다. 국가 안보를 저해하고 또 국론을 분열시키는 이런 지금 가장 위험한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신공항 문제를 비롯해서 대구 경북 지역 주민들께서 우려할 일이 연이어 발생한 부분은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이런 결정을 가지고 지역적인 어떤 그런 입장만이 또 목소리가 너무 커져가지고 국가적 지금 현재 이런 여러 안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우리가 내려 저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김성태 의원은 지역에 왔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지역민들에게 설득하겠습니까? 저는 국가 안보에 관한 문제라면 예. 알겠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말씀은 그러시는데 그럴지 모르겠는데 특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빼먹은 게 어제 김종인 대표께서 이미 장소까지 다 정해졌는데 이제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 이 말씀을 듣고서 제 길을 의심을 했어요. 이것은 제1야당의 대표 지도자로서 하셔야 될 말씀이 아니죠. 예, 예. 아무리 결정됐다 할지라도 국민들에게 손실을 끼치고 절차상의 하자가 있으면은 정당은 특히 야당 대표는 이것을 재검토해야 된다라는 그런 용기 있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신해서 그런 용기를 보여주셔야 되는데 예. 저는 상당히 아주 실망했다. 의심을. 오늘 우리 안민석 의원께서 사실상 문재인 전 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전면 재검토 사실상 반대의 입장인데 그 반대의 입장을 너무 지금 확실하게 또 대변하고 있는 것 같아서 예. 좀 안타깝습니다. 안민석 의원께 추가 질문을 짧게 드릴게요. 제가 한 가지만 드립시다. 예. 이 문재인 대표께서 왜 그럼 중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저지시키면은 왜 한반도에 중국이 그렇게 반대하는 사드가 들어와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 문제는 왜 소홀하고 막상 미국이 한국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비하는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 사실상 반대의 입장을 가지지. 아니면 짧게 답 이해가 안 주시죠. 되는 거예요. 예. 앞으로는 이제 사드 때문에 거의 내년 대선 전국까지 1년 반 동안 전국을 휘몰아칠 텐데요. 지금 국민들 먹고 살기 힘들고 경제가 어려운 이 판에 이 사드 배치 이것이 이렇게 그 국민들의 어떤 논란과 관심의 1순위가 된다는 자체가 저는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못한다고 보고요. 예. 이 문제를 국민들을 무시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런 생각이라 그러면은 국민들에게 나서서 설득을 하시든지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되고 이 문제의 본질은 국민들을 평소에 불통하시고 무시하시는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하고 저는 직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예, 예. 오늘 사드 관련 얘기 여기까지 하고요. 김성태 의원. 예. 오늘 7월 14일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무슨 날인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무슨 날입니까? 저희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김무성 전 당대표가 지난 3년 전에 2년 전이죠. 2년 전. 그러니까 14년. 만 2년이고 예. 횟수로는 3년이죠. 예. 2014년 7월 14일 날 이른바 7.14 전대를 통해서 김무성 대표 또 당시에 이제 상대 후보가 서청원 이제 의원이 또 이제 대표 후보였는 당시 김무성 대표가 돼가지고 이끌었었는데 최근 다시 전당대회 앞두고 김무성 서청원 대결 구도로 모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입니다. 오늘 저녁에 만찬 계획도 있으시죠? 김무성 대표와 더불어서요. 김성태 의원님. 지금 와서 2년 전에 전당대회를 떠올리면서 김무성 전 대표와 서청원 의원 간에 그런 또 갈등과 경쟁적 관계가 지속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예. 오늘 저녁에 김무성 전 대표의 만찬은 제가 알기로는 계속해서 2년 동안 전당대회 때 활동을 같이 해준 주로 원외 인사들, 예. 국회 내의 현역 의원들이 아닌 원외 인사들과 밥 한 끼 먹는 그런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질문 드린 이유는요. 서청원 의원의 경우에는 친박 후보들 교통정리하면서 지금 이제 출마 선언할 분위기가 상당히 커지는 분위기고 김무성 대표는 내가 비박 후보를 지지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하면은 서청원 또 이제 김무성 이전 구도가 다시 이제 재현된다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충분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뭐 이번 우리 8월 9일 새누리당 전당대회에서 누군 출마할 수 있고 누군 출마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질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서청원 선배께서도 출마하실 그런 권한도 새누리당 구성에서 분명히 있는 것이고, 다만 판단은 우리 국민들과 우리 당원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서청원 대표의 정치적 판단과 결심을 존중할 뿐입니다. 그리고 김무성 전 당대표로서도 지난 4.13 총선에 대한 국민들의 그런 따끔한 질타와 또 결정에 대해서 그동안 개막하게 받아들였고, 예. 그런 입장에서 당이 다시 정말 공고를 쇄신하기 위해서는, 한골 탈퇴하기 위해서는 그런 흔히 말하는 비주류 인사가 이번에는 당권을 잡아야 될 필요성에 본인의 한계가 있는 것 같죠. 예. 김무성 대표의 이제 전면 복귀 신호탄이라고 봐도 되겠죠? 정치인들은 언제든지 일상이 정치이기 때문에 굳이 복귀까지 이렇게 구분 지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예, 안민석 의원. 이런 얘기가 있으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두고 문재인 전 대표에게 연애 편지를 쓰는 달빛 소나타로 전락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만큼 너무 조금 한쪽으로 쏠려 있는 당의 분위기, 뭔가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를 지적하는 얘기 같기도 하던데요. 네, 먼저 남의 집안 얘기 살짝 간단히 언급 좀 그러십시오. 결국에는 새누리당 전당대회는 친박 대 비박 대결 구도로 갈 겁니다. 근데 이 경우에 불과 최근에 앞으로 친박 비박 집안 싸움 하지 않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새누리당 워크숍에서의 국민적 약속, 이것을 또 깨는 새누리당의 그런 아주 모렴치라고 그럴까요?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지금 이제 저희 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전당대회 흥행이 저조한 이런 상황 때문에 이재명 성남시장의 당대표 경선 출마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당내 이제 소장 개혁파 그룹에서 이 이야기를 지금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특정 어떤 세력의 구애를 하는, 그래서 당대표가 되겠다는 그런 지금 후보 간의 경쟁인데,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지금 송영길 추미애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당대표가 되더라도 이게 공정한 대선 경선 관리가 되겠는가, 또 흥행을 만들어낼 수 있겠는가, 그런 거에 대한 우려가 큰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 한 달 조금 더 남았거든요. 8월 27일이니까는요. 이 기간 동안에 특정 세력에 의존하기보다도 당원과 국민들을 향해서 선거운동을 하고 당심과 민심을 얻는 당대표가 되겠다는 그런 선거운동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당대표가 된 이후에 어떤 분이 공정한 경선 관리와 대선 후보 경선의 흥행을 만들어낼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한 당심과 민심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면은 그래도 다소 좀 부진한 흥행에서 좀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두 분 짧게 한 2, 3초씩 마무리 한마디씩 주시고 아쉬운 부분 말씀하시고